10일 다음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상한병법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1차 기원전 359년 가 15의 인보조직을 편성하고 연좌제를 시행하였다. 나 1가구 2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분과 분제를 행하였다. 다 군공에 따라 자기와 전택을 주고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라 농업을 진작시키면서 상업과 수공업에 적절한 통제를 가하였다. 제2차 기원전 350년 마 성년인 부자 형제의 동거생활을 금지하였다. 바 취락들을 통합하면서 현제를 실시하였다. 사 개천맥을 시행하였다. 천맥 밭의 경계가 되는 길. 아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11-가나 다 마의 조치들이 반영되어 있는 두 가지 사회 변혁에 대해 각각 2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 가나다 마를 보게 되면은 가와 나, 마는 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는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술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춘추시대에 혈통의 바탕을 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배층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의 대가족을 소가족으로 해체하고 이런 소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5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연좌제를 시행하였다. 이 두 가지를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11-2 라와 아에는 일면 부국을 추진하면서 일면 경제를 장악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여기에는 산업에 대한 당시의 본말관이 작용하고 있다. 이 관점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이 본말관이 반영되어 한 무제 때 나타낸 정책은 무엇인지 쓰시오. 1점. 이 문제에서 먼저 본말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본말은 본과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본은 본업, 즉 농업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말은 말업, 즉 상업과 수공업을 지칭합니다. 상황이 취한 조치를 보면 국가가 통제하기 쉽도록 농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농민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산업, 즉 철광이나 철 생산과 같은 산업은 철관과 공관을 두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일종의 국영산업화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상업과 수공업 통제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거는 한 무제 때 실시되었던 염철 전매제도가 정답입니다. 염철 전매제도는 당시 국가가 소금과 철이라고 하는 당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품목. 소금은 사람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소비품이죠. 철은 농기구를 비롯해서 무기 등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철을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죠. 이 소금과 철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고 그 이익을 국가가 취하는 염철 전매 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때 소금과 철 이외에도 술도 전매 제도에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 염철 전매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후에 토지제도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대립된 두 가지 해석에 대해 2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학설사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맥제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천맥은 240무 1무를 단위로 하는 경지를 천무, 백무로 구획하는 도로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천맥의 개를 설치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개천맥은 천맥에 의한 경제 구획 정리 조치를 뜻합니다. 원래 천맥은 농지에 있는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 천맥을 도로로 보지 않고 일경의 면적으로 보아 개는 계렬, 결렬, 즉 일경의 토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맥은 토지 분배를 뜻합니다. 이 목표는 240호 1무의 신무제를 기초로 하고 핵과족으로 구성이 되는 1호당 100무씩의 토지를 균등 분배하기 위한 물질 전제 조건을 마련한 조치입니다. 개천맥은 수전 조직의 확립을 위한 선행 공작으로 개천맥의 결과 부세가 공평해지고 생민의 업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음은 제자백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의 주장들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2010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에 들어감으로써 인을 행하게 된다. 나 배우지 않고 만들지 않아도 사람에 있는 것을 성이라 하고 배우거나 만들어서 가능한 것이 위이다. 다 나라도 적고 백성도 적어야 한다. 10가지 100가지 도구들이 있다 해도 쓰이지 않고 배나 마차가 있다 해도 타지 않고 갑옷과 무기가 있다 해도 쓰이지 않는다. 라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서 고단해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고단해진다. 이들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제왕의 도구이다. 여기
여기서 나에 나오는 위는 후천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기역 가를 주장한 인물은 문성지성의 존칭으로 종교적인 숭배 대상이 되었다. 니은 나를 주장한 인물의 사상은 송대 성리학자들에 의해 성증리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디귿 다를 주장한 인물의 사상은 세제, 갑자, 황천 당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종교 운동의 이론적 단서로 이용되었다. 리을 왕패 잡도라는 말은 라의 정신이 한대 통치 방식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가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으로써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극기복예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공자의 주장이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통해서 이게 공자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가를 주장한 인물 공자죠. 공자가 문성지성의 존칭으로 종교적인 숭배 대상이 되었다. 공자는 육아의 창시자나 다름없는 인물로서 나중에 문성지성 문선왕으로 책봉이 되고 나중에 왕과 황제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문성지성의 존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나에 해당하는 거는 성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성선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과 위를 강조한 사람은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의 성, 정, 려, 위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순자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은 감각작용이고 감각작용이 성이 움직일 때 인간의 희로애락 같은 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인 려와 능이 인간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인간이 후천적인 능력을 통해 길러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는 예를 통해서 양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를 주장한 인물의 사상이 송대 성리학자들의 성증리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증리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송대 장제와 정호입니다. 장제는 천지의 성의 본체로서 인간의 성이며 기질의 성은 현실의 구체적인 인간의 성으로 구별된다. 이는 주자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별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호는 사욕에 가득 찬 인신과 달리 선한 감정인 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 즉 리입니다. 그래서 순자의 학설이 성증리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다 나라도 작고 백성도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국과민이라고 하죠. 노자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노자인데 디귿을 보면 다를 주장한 인물 즉 노자죠. 노자의 사상은 세제, 갑자, 황천 당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종교 운동의 이론적 단서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세제, 갑자, 황천 당립을 구호로 내세운 것은 도교 가운데 천사도라고 하는 교단이죠. 장각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교단인데 도교는 기본적으로 노자와 장자 등 도교 사상을 자기네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입니다. 라는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서 고단해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고단해진다. 이들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제왕의 도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비자의 말이죠. 리을 왕패잡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정신이 한대 통치 방식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왕패잡도라고 하는 거 왕도와 패도라고 하는 건데 왕도는 육아, 패도는 법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에 나타난 법과 사상이 한대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5번이죠.